안녕하세요, 김일주입니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초보분들이 간혹 질문하시는 매물대가 무엇인지, 소화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쉽거나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영상 제작을 망설였었지만 댓글로 설명드리는 데에는 이해도에 한계가 있고, 또한 제가 15년 이상 주식 매매를 하며 깨달은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남들에게 물어보기 민망한 것에 대해 잘 알려드리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매물대와 물량을 소화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버튼을 사용하셔서 시간 절약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이 꼭 필요한 분들만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목이 존재하는 한 단 몇 주라도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종목은 매일매일 어떤 궤적을 그리며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가격이 그냥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움직임 속에는 누군가가 팔았고 또 누군가가 산 행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매물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물이란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물대는 그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 몰려있는 구간을 뜻합니다. 이 세상 모든 물건은 희소해져야지 가치가 높아집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사려고 하지 않고 팔려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종목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이 상승하기 어려운 구간, 즉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을 매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팔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구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 희망적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의 캔들 차트 강의를 모두 보셨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재생 목록을 활용하셔서 수저혁명 정주행 영상들을 틈틈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희망적이었던 구간은 어디였을까요? 캔들 차트를 알려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과거의 상황을 캔들을 활용해서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과거에 희망적이었을 만한 구간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과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만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상승을 하리라고 희망을 가졌을 만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직전의 전 고점입니다. 특히 이때는 몇 배를 간다는 말로 현혹이 돼서 마지막 열차에 탑승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것을 그림을 그려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과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만한 구간은 어떤 종목의 주가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 여기서 과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만한 구간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횡보를 해주었다가 더 하락을 했을 때 지금은 이 구간이 바닥이 아님을 알 수 있지만 이 당시를 떠올려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바닥이다 라고 희망을 갖고 매수했을 만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원금만 오면은 매도를 하겠다고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짐으로써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도 이 구간에서 쏟아지는 매도 물량으로 인해 매수세가 탄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상승하리라고 희망을 가졌을 만한 구간을 그려보면 바로 이 구간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과거를 떠올려 보셨을 때 이 시점,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지난번에 못 갔었지만은 이번에는 진짜 크게 상승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매수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쉽게 상승하지 못하게 막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 번 도전을 했었고 두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세 번째에는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가 돼서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캔들이 피뢰침을 만들면서 장기 이평선을 찌르면서 묵혀있던 매물들을 쏟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장기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타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이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직전 전고점입니다. 보통 이 부근에서 오전 몇 시간 만에 전일 거래량의 몇 배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아침장과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를 올린 주도 세력이 이 부근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많은 물량을 떠넘기고 탈출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매수할 당시 분명 이 종목은 몇십 배가 갈 거다, 최소한 몇 배가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고점에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는 것이고 주가를 올린 세력들은 그 개인들에게 수많은 물량을 던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결론은 여기에 엄청난 매물이 몰려있기 마련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악성 매물이 돼서 꾸준히 다시 이 가격만 돌아와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어떠한 호재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 수많은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섣불리 쉽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단하시기보다는 현재가창을 주시하시면서 이 구간을 뚫지 못하고 추세 전환이 된다면 우선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은 매매일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소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 먹고 소화시켰다고 한다면 아무 탈 없이 몸에서 잘 흡수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식에 있어서 잘 소화시킨다는 것은 앞에 쌓여있는 물량들을, 즉 매물대를 새로운 매수자들이 잘 매수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매물대를 잘 흡수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매물대가 있는 구간들에서 현재가창으로 확인했을 때 크게 매수를 하면서 돌파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캔들 차트 보는 법 영상 중 현재가창에 관련된 영상을 보신다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종목을 진단하실 때 차트는 그 종목의 외형을 보는 것이라면 현재가창은 청진기나 내시경을 갖고 그 종목을 깊이 있게 보시는 것입니다. 해당 종목이 매물대, 그러니까 팔겠다는 물량이 많이 나와 있는 이러한 구간들을 잘 소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시려면 그 구간들을 지나갈 때 현재가창을 꼭 보셔야 합니다. 현재가창을 보셨을 때 물량이 쏟아지는지 혹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지, 이것은 제가 단타 거래를 할 때 매도를 했던 이유처럼 자잘한 주문들보다 한 번에 시장가로 많이 거래되는 움직임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돈이 더 상위 정보를 갖고 혹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갖고 투자할 확률이 돈의 액수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간에서 늘 집중하셔야 할 것은 시장가로 한 개의 주문이 크게 나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매도를 결정할 때도 고점에서든 저점이 뚫릴 때든 제가 던질 자리를 꼭 봐야 하고, 제가 매수할 때도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잘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재생 목록 1조의 주식 스터디에서 시장가 매매하는 법을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 생각됩니다. 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러한 구간들은 매물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현재가창을 보셨을 때 주문들이 많이 몰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해하시기 더 쉽게 이 주문들을 주식 수량이 아닌 금액으로 옆에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대에 5천만원어치의 매수 주문이 걸려있고 그 밑으로는 3천만원, 2천만원, 그리고 매도 주문으로는 1,050원대에 5천만원의 매도 주문이 대기하고 있고 그 위로는 3천만원, 2천만원어치의 매도 주문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 제가 1억 원을 들고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구간에서 1억 원어치를 매수하지 못한다면 위에는 주문들이 더 작게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보다 불필요하게 더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1억 원의 물량을 제가 들고 있을 때 이 구간에 물량을 던지지 못한다면 그 밑으로는 매수 주문들이 굉장히 작게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밑으로 굉장히 작은 주문들밖에 없어서 한참 더 싼 가격에 매도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잘 던진다면 저와 비슷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을 잃어버리고 충격으로 물량을 급하게 쏟아냄으로써 군중심리가 공포로 바뀌며 이 구간들에서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현재가창 이후에 캔들로 한 번 더 확신하실 때는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을 만한 구간들을 양봉으로 기왕이면 일봉이든 주봉이든 장대 양봉으로 종가 마무리를 하며 잘 소화시키고 지나갔는지로 판단하시면 되고 그 구간이 잘 소화됐다면 오래된 매물을 들고 스트레스 받고 있던 투자자들은 팔고 떠난 자리이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들어온 매수자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은 새로운 지지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구간에서 새롭게 들어온 투자자들은 매수하고 바로 계좌가 빨간색 수익 구간으로 뜨기 때문에 처음 샀던 이 구간이 오면 싸다고 인식하고 재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강한 지지를 받게 되고 만에 하나 이 구간이 다시 뚫린다면 이것은 다시 악성 매물대가 생기고 주가가 뜨는 것을 방해하는 저항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평선 강의를 복습하신다면 더 이해도가 높아지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주식 투자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긍정의 피드백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